네, 오늘의 시그널 픽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인재 영입도 잘 진행이 되고 면접 심사도 보셨고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갑과 을의 삶을 매일같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예, 네, 갑과 을의 삶을. 예, 아까 민경우 대표가 네, 마포을에 조정훈 의원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셨는데요. 네. 예, 그거야 그분의 생각이시죠. 네, 네,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아까 민 대표랑도 했었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국회는 소도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 명예 회복하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신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조국 의원, 국회의원을 상상해 보면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고 싶으실까요? 네,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싶으신 건지, 입시 비리를 허용해주는 국가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제도가 개인의 정의를 실천할 수 없으면 비사법제도 주먹으로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도적 물꼬를 틀 건지 조국 전 장관이 생각하는 국가적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본인의 개인의 명예회복 또는 진짜로 하고 싶은 건 4년 동안의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싶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도 상실할 거다 보니까 단순히 뭐 사실 지역구 출마하실 것 같진 않고요. 가능성이 비례대표를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비례대표 의석 하나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는 거 말고는 뭐 더 얻을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부인이 실은 배우자가 주로 이제 정치인이 무리한 결정을 하면 말리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거 좀 불가능하죠. 네, 따님도 지금 저렇게 돼버렸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러실 역할 할 의사는 없으신 것 같고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희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네, 이제 2000년대부터 2025년 요 즈음까지 조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꽤 잘생겼는데 처음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가 예, 내로남불에 빠져서 그렇게 주장하던 거 비판하던 거 알고 봤더니 그대로 다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정권을 잃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권 패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니까요.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조국 사태와 부동산 3법 이 네. 양대 축으로 이긴 건데 그래서 정권을 뺏겼다. 그래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더니 도망가려고 정당까지 만들었다. 네, 저는 기대컨대 비례대표에 출마했는데 낙선됐다. 이걸로 끝이길 바라지만 네, 만약에 비례대표에 당선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 한 20년 뒤에 정치학도들이 조국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오면 네, 좋은 리포트가 한 자락도 있을까요? 저는 진짜 예,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1%라도 남아 계시다면 지금은 자중하셔야 될 시간이다. 지금은 자중하셔야 되고 정말 흐트러진 이재명으로 인해서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진보 진영의 뼈대 생각들 네, 사람들을 추스리는 데 기여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얘기가 되지만 나도 해보겠다. 너도 한다. 나도 한다. 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위성정당 그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 사실 비슷하게 생긴 열린민주당이 이게 또 민주당의 어떤 자매 정당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열린민주당이 조국 수호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상당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요. 그때 사실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이제 이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셨으니까 예상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 열린민주당처럼 그런 식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당이 될까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열린민주당 시즌 2가 아닌가. 네, 민주당도 담아내지 못하는 강성,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강성의 일부 국민들, 아주 소수의 국민들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컬트 정당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근데 이게 국회 들어와서 뭐 특정 정당을 폄하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정 활동보다는 논란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네. 훨씬 많았죠. 의원직 상실하시기까지 하셨죠. 예. 그런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국회가 22대 국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뭐 야당으로서 비판 그것까지 막진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무슨 대안으로 비판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조국 신당은 일단 뭐 창당한다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 비해서도 어제는 그 후보 확정을 예상보다 좀 많은 분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약간의 좀 잡음이 있지 않을까 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좀 이 자신의 컷오프에 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백의종군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플러스 또 석동현 전 민주평통 예. 사무총장이신가요? 사무처장도 바로 승복하셨고요. 백의종군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네. 실은 어제 제가 위로 전화락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큰 결심하셨다 싶습니다. 반발하실 만도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40년 동안 알고 지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화해서 읍소를 하든지 항의를 하시든지 하시면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네. 결과 발표되고 한두 시간 만에 승복하셨다는 게 국민의힘 공천이 이번에 잘 되고 있다. 되는 집답다. 되는 집답다. 예. 잡음이 없는 걸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지금 뭐 지금 대표가 직접 전화 걸어서 불출마해 주세요.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뭐 지옥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과 민주당의 사적 공천의 차이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건가 보네요. 반발이 좀 이 정도로 없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납득할 만한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땐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공천은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은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그 예술이 특정 사람과 특정 계파와 특정 지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예술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공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막 시작돼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치우쳤다, 뭐 누구에게 명백하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국회를 출입하는 천 몇백 명 있잖아요.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기사는 아직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3월 20일까지 후보 등록하기 전날까지 잘 마무리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역대급의 성공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보수 정당으로서. 예. 특히 4년 전에 크게 망했잖아요. 크게 망했죠. 네, 솔직히 예, 서울에서 8석밖에 못 했으니까요. 또 공천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망하는데 뭐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성공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일단 빨리 공천해서 후보들 좀 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후보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당이 너무 시스템 공천을 중시를 하다 보니까 뭐 용산 참모들은 다 단수 공천 한 명도 못 받고 그리고 영입한 인재도 안 챙겨주고 경선해라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좀 영입 인재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있거든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어제 발표된 명단 중에 뭐 전상범, 호준석 뭐 여러 명이 인재 영입된 분들이 단수 공천을 받으셨고요. 네. 또 앞으로 뭐 아직 경선 지역 발표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두고 보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후보의 각 지역구의 후보 경쟁력 조사 그 질문지 구성 자체도 현역에게 우선을 주는 게 아니라 현역의 인지도가 높은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드밴티지를 상당히 내려놓은 상당히 없앤 조사 문항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 영입을 할 때 특정 인재와 출마 지역까지 다 검토했고 그 당시에 지도부 인재영입위원회가 좀 지도부를 인재영입위원회는 꼭 있었지만 거쳐가지고요. 지도부는 예. 여러 번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관위까지. 그래서 하여튼 각 상황에 맞을 지도부와 의사결정하시는 그룹과 긴밀히 상의하고 네. 공천을 한 거기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뭐 두고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닌 거고. 그럼요. 사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일단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기로 하셨으니까 사실 뭐 영입 인재 중에 비례대표로 가실 만한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행이 되면 다 어딘가로는 조금 네. 가시는 거겠죠? 제가 진짜로 인재영입위원회 첫날 예. 우리 그 인재영입위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하고 동의했던 게 집권 여당으로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버리지 말자. 네. 특히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몇몇 인재들은 나는 출마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 임명직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거 다 알고 영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출마를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또 선거라는 게 뭐 백전백승은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원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총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회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직접 공천 면접을 좀 받아보셨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네. 짧았어요. 저는 이제 2명의 후보가 있는 지역이었고 네. 원래 6분 준다고 하시는데 한 4분 안에 끝냈던 것 같아요. 짧았군요. 1분씩 얘기해보라고 하시고 예. 뭐 상대방 후보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훈훈한 분위기네요. 서로 네. 장점을 말해봐라 이런 것들은. 전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예. 언론에서 몇몇 지역구에서 날선 불꽃 튀는 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중요해도 이건 당내 경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거기에 화답했고 또 면접장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저랑 완전 이사하신 처음 보는 분들 많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온 거 물론 본인의 공천을 위해서 오셨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해서 정말 한번 150석 돼보자 라는 얘기들 여기저기서 나누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민감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지역구도 있었죠. 예. 네.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네. 사람 마음이 그런 걸. 네, 면접은 뭐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개혁신당이 일단 개혁신당이 뭐죠? 개혁신당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이준석. 있었다가 그 이름을 가지고 4개의 세력이 다 모여서 일단 개혁신당인데 현재로서 어제 보니까 양정숙 의원이 입당을 해서 그 정당 보조금을 받는 기준을 충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6억 정도 가량의 돈을 받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요즘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이름을 근데 모르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네, 관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보조금 받았다는 뉴스는 봤는데 네, 민생당이라는 정당도 받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일해서 낸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네,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저는 정당 보조금 제도 한번 다시 다 털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의원 수대로 보조금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 한 명의 몸값이 5억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자기가 5억 냈으면 모를까? 국민들의 세금 갖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당 대표 누구죠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 대표죠. 네.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 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발언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까지 네. 급하게 영입한 거 5억 원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예, 1억 원씩 내서 하세요. 그럼 진정성 의심받지 않아요. 근데 내 돈 쓰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명 더 영입해서 국민의 민주당에 탈당한 분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근데 그분 영입해가지고 5억 챙겼다. 그리고 우리 잘하고 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약간 인원이 도대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도대체 느낌으로. 그런 네. 식의 개혁? 이 뭐가 개혁인 거예요? 무슨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원도 서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다. 이게 개혁일까요? 그게 악이죠. 예, 저는
말하고 행동하고 좀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개혁신당 한다면 네. 진짜 우리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 구태들 하나씩 없애세요.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당선될 의석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안 만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쪽은. 제3지대 세력이 지역구 당선이 어려우니 굳이 분리해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 주판 튕겨보고 네. 실리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멋지게 위성정당 안 만든다 뭐 이런 거 한 건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국고보조금 안 받겠다 이래 보세요. 그럼 그건 박수 받을 겁니다. 예. 네, 뭐 진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걸 막 비아냥거리시던데 그럼 우리는 세비 안 받겠다. 네. 세비 절반으로 하겠다. 뭐 이러시든지 진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달려가야지. 네.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현실 안에서 개혁정당 이렇게 부르세요. 양두구육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 양두구육이다.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그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하는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멘트가 국민의힘이 많은지. 예. 이제는 새로운 집의 주인이잖아요. 물론 공동 주인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어떻게 질지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남이 듣든 안 듣든 관계 없어요. 예. 새로운 집주인은요, 내 집에 씨 뿌리고 밭을 갖고 그 열매를 맺고 네.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그걸 사회에서는 시간의 시험이라 그래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자기 말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시간의 시험에 막 들어갔는데 너무 그동안 봤던 마이크와 카메라 숫자에 한 10분의 1도 안 돼 버리니까 당황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요. 예. 맞죠? 네. 네. 아니죠. 아니죠? 네. 더 이상 국민의힘 얘기하실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예. 비례정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제 비례정당으로 국회 들어오셨으니까요. 민주당은 대놓고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 어떻게 채울지 후보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비민주당 출신 인사들한테 좀 상위 순번 줬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도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비례대표는 1번하고 5번하고 10번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양대 네. 정당은. 뭐 1번 받았다고 더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집중 검증만 받죠. 네. 당선권이 몇 번이냐 요 문제인데요. 실은 그 중에 딱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개원하기 전에 입당해버렸죠. 예. 뭐 1번과 10몇 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우 전 비대위원 네. 맞죠? 예. 네, 하신 말씀 뭐 시민사회 분들이 들어올 것 같다. 저는 뭐 그게 의도라면 그냥 병립형으로 깔끔히 해서 그분들 민주당 입당시키면 되는 겁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플러스 위성정당이라는 이 세트 메뉴는 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위성정당이 생기면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실질과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저는 시민사회 분들도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민주당이 입당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대기에서. 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입당한 의사는 있다. 이게 뭡니까? 같은 진보 진영이라면서요. 예. 네, 내가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 그동안 시민사회 있었지만 어떤 이유든 내가 현실 정치 한번 해야겠다. 네. 내 후배들, 내 동료들 진짜 너무 못한다. 그러면 그냥 민주당 입당하세요. 그래서 민주당원으로서 병립형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내가 쪽팔려서 창피해, 죄송합니다 말이.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겠다고 하시면서 창피해서 정도로. 창피해서 예. 정도로 그 텍스트를 그렇게 써주시죠. 네, 네. 위성정당은 갈만하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담백하게 정치했으면 좋겠다. 특히 선배들일수록. 좀 솔직하게. 네. 근데 뭐 공천 앞두고는 아무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위성정당도 뭔가 이제 민주당도 이게 모든 세력이 연대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봤자 그 모여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 어떻게 정할지 뭐 이런 논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개혁 뭐였죠? 개혁신당. 개혁신당이든 무슨 정당이든 이런 질문들 앞에 좀 답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신 그 개혁 신당 안에 지지자와 반대자가 섞여 있어요. 네. 그럼 22대 국회의원이 되시면 여기 지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실 겁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바뀌었다도 좋아요. 함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 입장을 따르겠다도 좋습니다. 좀 A인지 B인지 O인지 X인지 좀 정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대해서 난 종북은 아니다. 난 친북이다. 예. 그럼 그 입장이 맞습니까? 우리 정당은 친북 정당이다. 라고 가십니까? 아니면 반공이 국시가 맞다. 이게 O인지 X인지 좀 명백하게 하고 꼭 이념 얘기 아니어도 돼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0인 미만에게 좀 유예를 주는 게 맞습니까? O인지 X인지 좀 정확하게 하고 선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이 사람들 국회의원 만들어 보자 아니다 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사고 돈 내고 뜯어보세요. 이거 뽑기잖아요. 예. 어떻게 선거를 뽑기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앞에 좀 기자님들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 언론 브리핑할 때 대표님 뭐 개혁신당엔 당론이 차별금지법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중대재해법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게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민생이잖아요. 네. 제가 아침부터 소리가 높아졌는데 네. 이런 얘기들 없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꾸 비판하고 아무리 네거티브의 시즌이 왔다고 해도 그럼 개혁신당이라고 하지 말든지 네. 아쉽습니다. 지금 뭐 그 행보를 정하지 못한 게 또 녹색정의당이 있는데 여기도 일단 뭐 여러 가지 명분과 이런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통합 비례정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할지 뭐 여부조차 못 정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뭐 반윤 기치를 내걸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뭐 연합정당 만드는 게 좀 어떤 흐름인가요? 쓰나미가 한번 몰아닥칠 텐데요. 예. 이 쓰나미가 지나가면 소위 잘려진 가지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루터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저는 녹색 정의당이 지금 이 민주당 중심의 이 연대에 합류하면 쓰나미가 왔을 때 다 쓸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음에 의석이 6석이 될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시간의 시험을 뚫어내시면 저는 진짜 진보로서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21대 이번 21대에서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진보 정치를 계속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진짜 1% 남아있는 애정으로 지금까지 갔던 길 계속 가고 우리가 추운 시절 더 견디겠다 하시면서 쓰나미가 지나가고 민주당의 위선들이 드러나면 그래도 정의당이 낫어란 분들 우리 국민들 안에 생길 거고요.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은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